지금 총론적 입장을 들어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글로벌 교류 허브 사업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JDC가 사업 주체가 돼서 3,098억 원을 투입해서 2031년 랜드마크형 복합시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세 가지 유형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첫째는 국제 업무시설입니다.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국제회의시설은 물론 스타트업 업체들의 협업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둘째, 국제문화시설은 국제음악당과 해외미술관 분관을 유치해서 국제예술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복합상업시설은 이 시금요 상업시설은 물론 전시 홍보시설과 함께 UAM, 도심형 항공기의 수직 이착륙장까지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저는 볼 때 제일 눈에 띄었던 게 국제기구 유치, 그리고 해외 미술관 분관 유치, 이게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일단 구상 단계인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계획인지 이것부터 본부장님께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도하고 아무래도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제 도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업무 시설에 이제 국제기구, NGO라든가 이런 기구들의 유치라든가 스타트업 육성은 사실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데요. 홍콩의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이제 중국 본토에서 강력한 탄압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뭐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글로벌 기관,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아시아 헤드쿼터들이 상당히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YMC 아시아연맹이 맞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거는 딱 저는 두 군데라고 봅니다. 일본 아니면 한국인데 그러면 한국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ICT 인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본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다만 제주에 오피스를 둘 수 있는 좀 제주와 맞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타겟을 정하고 유치 활동을 하는 거는 JDC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주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음악당이라든가 미술관 이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쉬운 과제는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선후 과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도하고도 좀 의논을 하면서 현실에 맞게 좀 저희들이 좀 풀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예, 뭐 제가 센터장님 먼저 하십시오. 센터장님 먼저 하시죠. 이게 사실 한정된 3만 제곱미터 공간에 이 뭐 주거, 의료, 교육, 문화, 일자리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실현 가능하고 그다음 우선 속도가 좀 필요한데 저는 도리어 한 군데 예산을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 2, 3단계라든지 뭐 전 단계, 후 단계라든지 이렇게 좀 이게 분산해서 서로 연계를 시키고 특정한 동네나 특정한 어떤 섹터만이 이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원도심 전체, 구도심 전체가 할 수 있는 어떤 앵커 시설, 하나의 핵심 거점 시설로 이렇게 좀. 그럼 원장님 보시기에 그 앵커 시설의 가장 핵심적인 우선 사업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우리가 글로벌 교류 허브 사업이라고 그런다면 국제적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어떤 시설이나 이게 중요했지만 저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의 특히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뭐 IB 과정이나 이런 것들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이 대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뭐 제주 JDC와 제주도가 지금 협약을 지금 맺고서 지금 진행을 해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몬드라곤 창업대학, 기업가 대학을 해서 우리 이 젊은이들이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춰갖고 이 국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건가.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우선은 처음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대학 유치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첫 과제가 대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제주 포럼에서 몬드라곤 협동조합이죠. 거기하고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몬드라곤 대학교 거기하고 제주도하고 저희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서 요지는 뭐냐 하면 MTA라고 하더라고요.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현재는 성균관대가 그걸 이제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시아 오피스를 제주에 가는 걸로 대략적인 얘기들은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 올 10월 말에 이제 저희 JDC가 주최하는 글로벌 영 리더 포럼 거기에 그 관계자들이 다시 오는데요. 거기서 아마 이제 구체적인 이제 더 한 단계 진전된 얘기들은 논의들은 아마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몬드라곤 대학교 미네르바 같은 대학이지 않습니까? 네. 캠퍼스 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기가 일산 우선적으로 그 아까 말씀한 그 시설에 먼저 들어오게 되면서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파급 효과들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국제 업무 시설 중에 제일 아마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시설 기구는 대학이다. 예. 몬드라곤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JDC가 원도심을 주 타깃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활성화시키는 거에는 찬성을 하지만 소위 말하는 물리적 개발, 땅을 사서 개발하고 빌딩을 짓고 하는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간접적인 전 투자 개발이 저는 훨씬 효율적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원도심도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어떤 특성화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점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빈집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시 침술이라 그러죠. 이게 아픈 곳을 이렇게 몇 군데에서 이렇게 찔러서 우리가 이 한 방에서 이렇게 몸을 개선하듯이 도시의 공간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중요한 거점들을 이렇게 도시 침술하듯이 공간을 활성화시키면 그 JDC가 개발하는 개발의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관점에서 기존 시설들을 리모델링하고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축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다. JDC도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 인프라를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 안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인재를 키우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그 인재를 키우는데 상업적 어떤 그 전선에서 뛰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도서 지역에서의 많은 교육했던 역사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저희 건축 쪽에서도 오키나와라든지 뭐 다른 동남아시아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젊은 인재들이 육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지원해주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서 수주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건축 쪽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건축 아닌 다른 분야 영역별로 나누면 다양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그것들이 원도심에서 교육을 받고 국제적인 교육을 하는 거점이 되고 그 친구들이 다시 저 외국으로 동남아든 유럽이든 저기 어디죠? 아프리카든 좀 확대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주는 게 JDC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